당뇨가 오는 신호입니다. 한양대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이재혁 교수님의 네 번째 수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에 멋진 세 분들 덕에 기다리다가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도 힘자랑 해주셨잖아요. 마지막에 실망을 드리지 않을까 싶어서 나와봤는데, 자, 오늘 주제는 증상은 없었는데 당뇨였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오늘 사례자 한 분 소개를 드리면 60대 환자분이신데 건강검진하면서 당뇨 진단받은 것 같다고 오셨어요. 근데 본인은 피곤하지도 않았고 밥도 잘 먹었고 갈증도 안 나고 체중도 안 빠졌고 물도 많이 안 먹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특별한 게 없이 건강히 잘 지냈다고 하는데 건강검진 받고 당뇨 의심이 된다고 오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검사를 해봤더니 당뇨 진단이 됐는데 그래서 환자분 건강검진 받으신 게 있으시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하고 환자분이 어떻게 수년간 지내셨는지를 물어봤더니 환자분은 모르고 지냈던 많은 신호들이 그분들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몸은 계속 당뇨가 오고 있다, 당뇨로 가고 있다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살고 있는 여러 신호들이 있거든요. 그런 신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짚어보려고 하고 방청객분들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세요. 진짜 궁금합니다. 당뇨가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건가요? 네, 첫 번째는요. 역시 혈당이겠죠. 건강검진을 우리나라는 2년에 한 번씩도 해주고 직장에서 매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너무 간과하신 분들이 많아요. 일단 혈당이 가장 중요한 건 공복 혈당입니다. 아침에 밤새 8시간 내지 10시간을 금식하고 아침 혈당을 재는 기본 혈당 수치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 당뇨를 진단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당화혈색소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병원에 올 때 보면 환자분들이 즐겁게 살다가 병원에 진료 볼 때 혼날까 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운동하고 오세요. 근데 피 검사를 해보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당화혈색소를 재보면 3개월치 성적표가 한 번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나타내주는 수치예요. 내가 열심히 몇 개월 동안 관리했던 성적표라고 할 수 있겠죠. 공복 혈당은 정상이 100에서 125, 당화혈색소는 5.7에서 6.4인데 검진하면 한 105 정도 나왔어요. 당화혈색소도 한 5.9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당뇨가 아니고 검진 결과에서도 그렇게 경고를 안 하니까 괜찮다 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한 달 몸 만들기로는 나올 수는 없는 수치라는 그렇죠. 거죠. 본인이 그동안 살아온 생활의 결과인데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는 걸 사람마다 잘 판단해야 돼요. 그 결과가 똑같은 공복혈당 105라도 운동을 매일 하고 가족력도 없고 체중도 정상이고 이런 분들은 신호가 와 있지만 내가 열심히 하던 걸 해야 되겠다 하고 지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혈당이 105가 나왔고 당화혈색소가 6.0이 나왔는데 당뇨가 아닌데 나는 부모님이 다 당뇨고 체중도 많고 음주도 많이 하고 식단 관리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내는 분들이고 건강검진했더니 또 다른 질환들이 있다. 이러면 곧 당뇨가 오겠구나 하는 신호가 빨간불이 막 켜져 있는 거예요. 이게 당뇨 전 단계 의심되시는 분들도 정말 받아들이는 게 달라야 한다라는 그렇죠. 전혀 말씀이네요. 다릅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를 두면 어떻게 될까? 건강히 운동 열심히 하시고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근력을 잘 유지하면 10년 이상 당뇨 안 생긴 분들도 많아요. 근데 관리를 안 하면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로 진단되는 분들이 5년 안에 20% 정도 진행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과하지 말고 당뇨 전 단계 수치를 받아들면 나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있었나? 내 가족들은 건강했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적극적으로 당뇨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진짜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다른 신호는 당뇨가 오는 신호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신호는요. 체중이 느는 겁니다. 살찌는 건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네. 그래서 살찌는 게 내 탓이구나. 내가 게을러서, 내가 많이 먹어서, 내가 운동 안 해서. 우리 교수님도 힘드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몸소 체험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살이 찌는 게 꼭 내 탓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몸에서 생기는 변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우리 몸이 많이 먹으면 살이 찌겠죠. 근데 체중이 늘면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을 많이 합니다.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니까 혈당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 체중이 늘게 되면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서 하나의 인슐린이 하나의 혈당을 떨어뜨리는 일을 정상적으로 한다고 보면 이제 3개, 4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인슐린이 혈당은 잘 떨어뜨렸는데 4개, 5개 나온 인슐린은 또 다른 일을 뭘 하느냐? 지방을 만들어요. 몸에 지방을 자꾸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체중이 더 잘 찌는 체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체중 관리를 못하면 그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체중이 더 많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실에서 보면 체중 좀 빼세요. 얘기하면 선생님 저 별로 안 먹어요. 물만 먹어도 찌는데 어떻게 하나요? 물만 먹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대신 내가 식사를 적정량을 하는데도 체중 관리가 너무 안 된다. 그리고 조금 이 정도 가지고 체중이 이렇게 자꾸 느나 지속적으로 체중이 관리하는데 늘면 그거는 몸에서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서 당뇨로 가고 있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아 당뇨에 대한 주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진짜 살이 찌는 걸 아내가 인슐린 저항성이 부족해서 그렇구나가 아니라 네. 관리를 잘 하는데 살이 갑자기 는다면 그런 걸 조심하라는 말씀이신 맞아요. 거죠. 분명히 내가 알게 모르게 네. 간식도 이런 거 많이 먹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자, 다음 신호는요. 대사성 지방간입니다. 지방간은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두 번째 큰 원인은 이제 인슐린이라는 기능에 고장이 나는 겁니다. 특히 체중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간은 혈당을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예요. 그런데 간에 기름이 낀다. 기름이 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의 인슐린이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잘 썼어요. 근데 당분이 남아요. 남으면 이 당분은 어디로 가서 창고에 저장되느냐? 간에 가서 저장돼요. 근데 어떤 형태로 저장되느냐? 기름으로 저장돼요. 그래서 지방간이 생기고 있다. 술도 안 먹는데. 그럼 나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남는구나. 이 남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간에 계속 쌓이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술도 안 먹는데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생활 관리하고 있지만 검진하면서 계속 지방간이 나타났다. 그러면 나는 에너지를 잘 못 쓰고 있고 당뇨로 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체중 감량이나 식단 조절, 특히나 지방간은 삼겹살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탄수화물이 주범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나 정제된 당질이 높은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연구가 많고요. 이런 지방간이 있게 되면 지방간이 없는 사람보다 당뇨가 3배 정도 높다는 연구들도 있고 검진하다 보면 많은 환자분들이 지방간은 5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폭탄을 계속 안고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간을 듣게 되면 술도 당연히 끊어야 되겠지만 이제는 당뇨로 가는 내 지름길에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생활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네. 지방간이 있다는 거 당뇨 걸 수 있는 신호니까 그런 건 잘 좀 확인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 신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네 번째는 아까 김 교수님이 콜레스테롤 얘기를 하셨는데 LDL 콜레스테롤 굉장히 나쁜 콜레스테롤입니다. 근데 당뇨 입장에서 보면 다른 콜레스테롤이 주목을 해야 돼요. 중성 지방이 높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계속 낮다. 이 신호가 나타나면 이것도 내가 당뇨로 갈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콜레스테롤의 변화가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HDL이 떨어집니다. 이런 변화가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나타나면 내 몸에서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서 당뇨로 가는 과정에 있구나, 뭔가 고장 났구나 신호를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중성지방이 높고 HDL이 떨어지는 건 파트너가 있어요. 짝꿍이. 지방간입니다. 지방간이 있는 경우에 이런 수치가 아주 잘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보게 되면 또 하나 당뇨로 가는 신호가 오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콜레스테롤 관리에 특히 중성지방 관리에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네. 자, 우리 당뇨가 오는 신호들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재혁 쌤도 멋지십니다라고 티버 댓글이 황급하게 올라왔어요. 네, 뵐 때마다 편안해 보이고 살짝 미소 짓는 게 매력이시라고 이렇게 구구절절 올라왔습니다. 야,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교수님. 마세요. 그리고 당뇨 전 단계라서 오늘 수업 집중해서 잘 보고 있다고 교수님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든다고 네. 아주 잘 주의하겠다고 또 항상 관리 말씀하신 분도 잘해야 있고요. 되는 게 당뇨입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아이를 가졌을 때 임신성 당뇨를 겪었다는 분인데요.
출산하고 나서는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혹시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이게 당뇨가 생길 위험이 커지나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네, 최근에 고령 산모가 많아서 임신성 당뇨가 많은데 출산하면 당뇨가 없어져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생깁니다. 보통은 임신성 당뇨가 있으면 40세 이후에 당뇨 발생률이 굉장히 늘고요. 보통 일반인들보다 8배 정도 는다고 되어 있고 5년, 출산 5년, 10년 이내에 한 절반 정도가 당뇨로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했다 끝이 아니고 정기적인 혈당 검사를 해야 되고 특히나 임신성 당뇨로 인슐린 썼거나 임신 전부터 뚱뚱했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하면 당뇨 발생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강연까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